여러분, M&A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가시나요? 아마 수조 원대의 딜 사이징이 결정되고 최종 계약서에 마침표를 찍는 화려한 클로징 행사, 그리고 이번 인수로 글로벌 마켓 쉐어 1위를 달성하겠다는 거창한 시너지 발표 영상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데이터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70%라는 숫자입니다. 놀랍게도 M&A의 약 70%는 실패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비롯해 맥킨지, BCG 같은 글로벌 전략 컨설팅 펌들이 수십 년간 포스트 딜 성과를 추적해온 통계적 결론입니다. 10곳 중 7곳은 인수한 뒤에 오히려 기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하락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최고의 인재들이 투입되어 정교한 밸류에이션과 실사를 거쳤는데도 이런 처참한 성적표가 나오는 걸까요? 보통은 외부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매크로 환경이 급변했다거나 기업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해 오버페이를 했다는 식이죠. 네,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에서 목격한 진짜 실패 요인은 딜 소싱이나 전략 수립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딜 클로징 이후, 즉 실행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이사회에서 승인된 완벽한 인티그레이션 로드맵이 정작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조직의 오퍼레이팅 모델은 바뀌지 않았고 구성원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성대로 움직입니다. PMI는 그저 해야 하는 숙제 정도로 취급받으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수많은 M&A가 화려한 딜이 이면에 숨겨진 사람과 실행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지 못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 70%의 실패 함정을 뚫고 밸류업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구조적인 해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M&A 실패 사례를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위험 신호. 둘째, 딜 클로징 전부터 반드시 설계해야 할 운영 구조. 셋째, AI 기술이 PMI의 사후 관리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자, 이제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M&A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수치상으로 M&A 70%가 실패한다는 건 이 업계에선 아주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며 정말 흥미롭게 본 지점이 하나 있어요. 실패한 사례들을 복기해 보면 의외로 전략이나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수 기업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엑셀 시트 위에서 계산된 시너지 수치는 완벽하고 시장 분석을 통한 딜 로직은 정교하기 그지없죠. 종이 위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스크는 서명식에 샴페인 잔을 내려놓는 순간, 즉 데이원부터 터져 나옵니다. 샴페인의 기포가 가시기도 전에 인수된 회사의 사무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조직도는 그대로인데 실질적인 리포팅 라인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원래대로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새로 온 저 본부장한테 해야 하나? 이런 혼란이 오죠. 그뿐인가요? 이른바 키 탤런트, 즉 회사의 핵심 인재들은 그날부터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며 이직을 준비합니다. 경영권이 바뀌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리텐션 리스크죠. 결정권자들은 또 어떠고요? 새로 합류한 조직의 눈치를 보느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는 병목 현상이 생기고 모든 판단은 한없이 늦어집니다. 결국 전사적인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현장의 실행력은 완전히 멈춰버리게 됩니다. 결국 숫자만 놓고 보면 완벽한 딜이었지만 실행 조직은 끝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PMI, 즉 인수 후 통합 작업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말이 있는데요. 딜은 화려한 결혼식이고 PMI는 치열한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호텔에서 수천 명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도 정작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이어지는 일상의 가사 분담과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 M&A도 똑같습니다. 서명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날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실행력과 조직의 융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PMI가 왜 현장에서는 계속 흔들릴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적인 이유 세 가지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PMI를 단순한 프로젝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이 PMI를 시작할 때 거창한 PMO를 꾸리고 수백 개의 항목이 담긴 체크리스트부터 만듭니다. 일정과 산출물, 즉 아웃풋 중심의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PMI는 완료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직의 근본적인 행동 양식을 바꾸는 체질 개선 과정 즉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 하거든요. 현장을 보면 IT 시스템 통합하고 인사제도 단일화하고 새로운 조직도를 발표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마일스톤을 달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과거의 방식 그대로입니다. 보고서는 번지르르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인 협업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껍데기만 바꾼다고 유기적인 결합이 일어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와 책임이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PMI 과정에서 가장 허망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책임의 공백이 생길 때입니다. 전략팀이나 인수팀은 딜 클로징이 끝나면 승전보를 울리며 다음 딜을 찾아 떠납니다. 반면 현업부서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산 것도 아닌데 일만 늘어났다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죠. 이때 누군가 물어봅니다. 이 시너지 과제는 누가 책임지고 리드합니까?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해요. 그건 아마 전략팀 소관 아닌가요? 아니면 HR인가? 이렇게 서로 오너십을 미루는 사이 M&A의 핵심 동력은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명확한 인티그레이션 리더와 실행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가 없는 PMI는 결국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아무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M&A는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간과되는 지점이죠. 사람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 모델을 돌릴 때는 모든 게 산술적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인력 효율화로 비용을 몇 % 절감하고 크로스 셀링으로 매출을 얼마 늘린다. 엑셀 시트 안에서 사람은 그저 헤드카운트나 비용일 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인수 기업의 직원들에게 M&A는 단순한 경영적 판단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부정당할지 모른다는 불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저항,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닫아버리는 침묵이 생겨납니다. 이 소프트 사이드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교한 시너지 로드맵을 짜봤자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기업의 가치는 결국 그 사람들의 실행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요즘은 AI가 다 해주는 시대인데 M&A 현장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AI 시대의 M&A는 분명 과거와 다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실행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의 듀 디리전스 실사가 서류 더미에서 리스크를 찾는 작업이었다면 이제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훨씬 정교한 포스트 딜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시너지가 어디서 나올지, 어떤 조직이 충돌할지 미리 예측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혁신은 분석이 아니라 실행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 같은 레깅 인디케이터, 즉 후행 지표를 보고 이번 M&A는 실패인가 보내라고 뒷북을 쳤다면 이제는 AI를 통해 조직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협업의 병목 구간을 찾아내고 핵심 인재의 활동 패턴 변화를 감지해 이탈 징후를 미리 포착합니다. 이제 PMI는 단순한 사후 통합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 조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튜닝하는 지능형 운영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더 정교해졌지만 그 모든 기술의 끝은 여전히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M&A의 실패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M&A는 단순히 지분과 경영권을 사고파는 트랜잭션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기업의 DNA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직 재설계 과정입니다. 만약 딜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이 그대로이고 구성원들의 행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 M&A는 냉정하게 말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성공적인 M&A는 엑셀 시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실행력에서 완성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 회사는 PMI 전략 보고서도 정말 두껍게 만들었고 컨설팅도 받아서 로드맵도 완벽한데 왜 실제 현금 흐름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 분명히 에퀴티 스토리는 훌륭하고 보고서상으로는 성공인데 왜 우리 장부에는 시너지의 결과물이 남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략 보고서는 많은데 왜 현금은 안 남을까? 라는 주제로 보고서 속에 갇힌 시너지를 실제 보텀 라인이 이익으로 끌어올리는 진짜 실행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보고서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 중인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